네, 그럼 이번에는 제어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 안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키워드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제어 키워드 중에서는 하나가 첫 번째가 불익이고요. 불익은 여러분들 이미 보신 적이 있으시죠. 스위치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continue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제어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제어문이랑은 다르게 제어 키워드이기 때문에 무슨 소괄호나 중괄호 이런 문장의 구성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브릭, 컨티뉴 이런 키워드만 그대로 사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불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f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를 탈출한다. 이게 바로 불익이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for문이랑 while문에서 무한루프를 탈출할 때도 불익을 한번 써봤고요. 앞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스위치문을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불익이라고 하는 걸 써봤습니다. 그때도 계속 내내 반복했지만 불익이라고 하는 것은 if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를 탈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개를 탈출하는 겁니다. 자, 그 가장 가까운 중괄호는 당연히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건 하나만 존재하겠죠. 결국에 같은 얘기인데 한 개를 탈출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for문을 보게 되면 for문은 지금 10바퀴를 돕니다. 10바퀴를 도니까 0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i 값을 증가시키면서 10번을 돌 텐데 그때마다 이제 출력을 할 거란 말이죠. 첫 번째, system.out.println i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0이 찍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불익을 만났습니다. 그럼 불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하나를 탈출하는 거니까 어떤 중괄호를 탈출하는 거죠? 자기랑 가장 가까운 중괄호는 이 for문의 중괄호잖아. 이걸 탈출한다고요. 이걸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나머지 10바퀴 중에서 한 바퀴밖에 돌지 않았지만 그걸 더 이상 돌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리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다고 한다면 얘는 애초부터 한 바퀴만 돌 생각으로 이렇게 짠 거죠. 그러면 for문을 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익이 if 조건문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조건문이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이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or문은 똑같습니다. 10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0서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돌겠죠. i 값은.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하나씩 증가를 시켜볼게요. i는 처음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i가 5가 아닌 순간에는 여기 있는 블럭은 계속 false가 나오니까 무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쭉 찍을 거예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까지는 그대로 잘 찍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i라고 하는 값이 5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i가 4까지 찍은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i가 5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5는 여전히 10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들어갔죠. 자, if문 안에 들어가면 if문에서는 이제 얘가 참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불익이 만나지겠네요. 그럼 불익이라고 하는 거는 if문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 가까운 중괄호니까 if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는 이 for문의 중괄호겠죠. 여기를 탈출하는 거니까 더 잔여 바퀴들, 더 회전해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더 이상 5번, 6번, 7번, 8번, 9번을 찍지 않고 4번까지만 찍은 다음에 for문이 종료가 될 겁니다. 자, 제가 for문이라고 하는 것, 불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한 개를 탈출한다. 이걸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겁니다. 자, 지금 이중 for문이에요. 자,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볼까요? 바깥에는 i가 0서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돕니다. 안쪽 for문을 잘 보시면 J라고 하는 것이 0서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돌아요. 자,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깥에 게 10바퀴 돌고 안에가 10바퀴 돌리니까 결국엔 100바퀴 도는 거죠. 10 곱하기 10 해서 100바퀴 돌 거란 말이죠. 바깥에 거 한 바퀴 돌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다시 10바퀴, 10바퀴씩 도는 거니까요. 자, 이걸 이중 for문이라고 하죠. for문의 중복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if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00바퀴를 도는 과정에서 i 값과 j 값이 계속 이렇게 순서상처럼 막 바뀔 텐데 i가 0이고 j가 0이고 i가 0이고 j가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텐데 자,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자, j라고 하는 것이 3일 때 불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단 i가 0일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i가 처음에 0일 때 j는 0입니다. i가 0일 때 j가 1입니다. i가 0일 순간에 j가 0서부터 9번까지 막 돌 거 아니에요. 자, j가 2까지는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J가 3을 딱 만났습니다. 그럼 J가 3인 순간에는 불이익이 동작하겠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탈출하는 건 지금 포문이 이중 포문인데 어디를 탈출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이 포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니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탈출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탈출해봤자 아직 바깥쪽 포문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바깥쪽 포문의 중괄호, 닫힌 중괄호를 만났습니다. 닫힌 중괄호의 역할은 뭐냐면 다시 위로 중괄호, 그 증감식으로 보내는 게 닫힌 중괄호의 역할이잖아요. 마지막까지 닫힌 중괄호까지 만나면 다시 이제 증감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i라고 하는 것은 0이었었는데 다시 닫힌 중괄호를 만나서 위 증감식으로 가서 i 값을 증가를 시켰으니까 i 값은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럼 다시 i가 1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j는 0, 1, 2,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j라고 하는 것이 3일 때 불이익되니까 더 이상 j라고 하는 것은 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블럭을 탈출한 다음에 i라고 하는 값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이 4번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4번 블럭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탈출하는 게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한 개를 탈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높아지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j가 3인 경우에 만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고요. i가 0일 때 j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0, 1, 2까지 했다가 j가 3인 순간을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이익이 동작합니다. 그럼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자기랑 가장 가까운 if를 제외한 중괄호를 탈출해서 여기 위치에 갈 거고요. 그럼 여기 위치에서 그 다음 중괄호, 바깥의 중괄호는 탈출하지 못한 상태니까 바깥의 중괄호에 닫힌 중괄호를 만나게 되면 바깥의 중괄호에 증감식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i는 이제 0에서 1로 증가하겠죠. 그럼 j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요. i가 다시 1일 때 다시 j는 0서부터 또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j가 3이면 또 다시 바깥으로 탈출해서 이번엔 i가 2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실제 답을 다 쓰게 되면 00, 01, 02, 10, 11, 12 20, 21, 2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몇 바퀴 도는지도 체크할 수 있으실 거고, 실제 출력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계산해서 쓸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걸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시려면 여러분들은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탈출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걸 가산점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내는데요. 두 개의 중괄호를 한 번에 탈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중괄호만 탈출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포문이 이중 포문이든 삼중 포문이든 이걸 한 번에 팍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탈출 못한다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여러 개의 다중 포문을 한 번에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이게 가능합니다.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조건이 만족할 때 불이익을 만나게 되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랑 가장 가까운 중괄호 얘를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로 나갈 거란 말이죠. 탈출하는 그 중괄호는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탈출을 하게 되면 이 중괄호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괄호는 탈출을 못했으니까 이 중괄호는 실행이 될 거고, 그럼 이 바깥쪽 닫힌 중괄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증감식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i 값이 하나 증가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0000이었다가 불이익을 한번 만나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i는 1이 될 거고요. 다시 i가 1이 되니까 10보다 작으니까 또 안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요. 여기 안에다가 앞에다가 i는 100이라고 이렇게 i 값을 큰 값을 집어넣었어요. 10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0보다만 크면 됩니다. i의 값을 한참 큰 값으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익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 중괄호만 탈출을 할 겁니다. 이 첫 번째 포문 중괄호.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포문의 중괄호 탈출했지만 이 중괄호는 그대로 그 안에 있으니까 얘가 다시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i 값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I 값을 100으로 만들어 놓고 불이익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벌써 I 값은 100인데 거기다 더하기를 또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I 값이 뭐가 될까요? 101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건식은 당연히 거짓일 테니까 조건식이 거짓이면 포문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거짓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결국엔 더 이상의 그 반복이 시행되지 않겠죠.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습니까?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입니다. 돌아가는 방식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왼쪽에 있는 돌아가는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포문의 다중 포문을 한 방에 딱 탈출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해서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통 이중 포문 정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중 포문을 한 번에 탈출하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게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i라고 하는 100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어차피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이 조건식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텐데 그때 그 조건식을 거짓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익을 시켜주면 이제 바깥에 있는 포문도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포문은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10보다 i++예요. 자, 두 번째 포는 j는 0서부터 시작해서 j는 뭐 100보다 작은 동안 j++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문은 이번에는 k는 0서부터 시작해서 k는 뭐 1000보다 작은 동안 k++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포문이 지금 3개가 있어요. 그 포문 안에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만나졌을 때 불이익이라고 하는 놈을 할 거예요. 여기 if라고 써야 되겠죠. if 어쩌고 저쩌고이면 그때 불이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하면 이 포문을 다 탈출시킬 수 있을까요? 똑같죠. i는 100, 뭐 j는 1000, 아니면 k는 10,000. 결국에는 여기 있는 조건들을 false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불이익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 한꺼번에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니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시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보통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요. 문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중포문, 다중반복문을 한 방에 탈출하는 방법이요. 자, 그 방법이 바로 불이익 플러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불이익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이익에다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더하는 겁니다. 그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깃발입니다. 깃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깃발이라고 하면 점프할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콜론, 그 스위치 케이스에서 케이스를 설명할 때 제가 깃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는 끄트머리에 콜론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콜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까지 세 개 배우셨죠? 사망연산자, 참이면 여기로 점프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점프해라 라고 하는 게 사망연산자였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스위치문에 들어가는 그 점프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변수에 따라서 케이스 1으로 점프하거나 케이스 2로 점프하거나 케이스 3로 점프하거나 또는 디폴트로 점프하거나 라고 할 때 다 세미콜론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점프할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도 콜론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콜론이 붙은 경우를 3가지를 보신 겁니다. 자, 3가지 다 공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점프할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불이익이라고 한 다음에 레이블을 쓰는데요. 레이블 뒤에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이블 이름이 지금 뭐예요? 아웃이죠. 그럼 아웃으로 불이익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불이익을 쓰게 되면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하나를 탈출한다. 그게 불이익인데 만약에 내가 불이익 다음에 레이블을 쓰게 되면 레이블을 불이익시켜라는 소리입니다. 그 레이블 점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웃이라고 하는 거 이게 레이블인데 레이블 뒤에 지금 뭐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땡땡이 표시가 되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점프할 위치 깃발 꽂아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아웃이라고 쓰여져 있는 깃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위치로 가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중괄호를 탈출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불이익하고 나서 여기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떤 걸 탈출해요? 여기 있는 중괄호를 탈출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문을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문 탈출하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불이익, 레이블 하게 되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i 값을 강제로 false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i 값을 100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얘가 좀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다중포문일 경우에 뭐 이중포문, 삼중포문, 사중포문 이렇게 포문이 되게 여러 개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이블을 쓰는 게 훨씬 깔끔할 겁니다.
반면에 뭐 이중법문 정도 될 때는 뭐 레이블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단순히 그냥 i값 여기 있는 변수 값들을 제어해 가지고 이중법문을 그냥 간단하게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거랑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앞에서는 변수 값을 조정을 해 가지고 다중법문을 탈출했고, 여기에서는 공식적인 문법인 브릭 플러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 레이블의 위치에 해당되는 중괄호를 탈출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브릭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쌍두마차를 이루는 반대쪽에 또 반대쪽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continue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자,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브릭이랑은 한국말로의 의미도 다르죠. continue는 말 그대로 계속하라는 소리인 거고요. 브릭이라고 하는 건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continue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계속하라고 하는 거니까 반복을 멈추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continue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for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or문은 똑같이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입니다. 자,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9까지 돌겠죠? 그래서 총 10바퀴를 돌 거예요. 10바퀴를 돌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for문은 10바퀴를 돌 텐데요. 여기 좀 continue를 만났습니다. 자, 일단 continue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거 없는 상황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continue가 없으면 여기 for라고 하는 놈이 10바퀴를 돌 테니까 이 i라고 하는 값은 0서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찍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미 for문에 대한 문법은 다 배우셨죠. 첫 번째 초기식을 1번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으로 가서 2번 체크하죠. 2번이 참이면 들어가서 3번이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거 잘 보세요. 자, 3번 실행문을 실행하면서 쭉 넘어가다가 닫힌 중괄호를 만나면 이 닫힌 중괄호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 위에 증감식으로 다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닫힌 중괄호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4번이 이렇게 증감식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증감이 끝나고 나면 다시 조건식 5번을 돌아간단 말이죠. 결국에는 지금 얘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반복문에서 닫힌 중괄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위로 올리는 겁니다. for문 같은 경우에는 증감식으로 올릴 거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으로 올립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여기 조건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닫힌 중괄호를 만나게 되면 다시 조건식으로 올려서 조건식을 비교하는 거고, for문 같은 경우는 닫힌 중괄호를 만나게 되면 다시 위로 올려서 증감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 증감식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닫힌 중괄호의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상태에서 이제 continue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ontinue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continue입니다. continue는 똑같이 if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닫힌 중괄호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닫힌 중괄호가 대치된다라고 하는 건 닫힌 중괄호의 역할이 뭐라고요? 반복문에서는 for문 같은 경우에는 증감식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으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둘 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공이 다시 위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닫힌 중괄호 역할입니다. 그런데 continue는 if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닫힌 중괄호로 대치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죠. 자, 보세요. 이제 답을 본격적으로 continue를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i를 만났습니다. i가 초기값이 0입니다. 자, 비교해봤더니 얘는 참이에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온 코드가 뭐예요? continue죠. continue가 그럼 뭐랑 대치될까요? 얘가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마치 여기에 중괄호가 닫힌 중괄호가 있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continue예요. 그럼 닫힌 중괄호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뭔데?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밑에 실행해야 될 코드가 주절주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음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tinue가 지속하다, 계속하다의 의미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다음 거 그냥 실행해 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거 하지 말고 다음 거 실행해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continue라고 하는 것이 닫힌 중괄호를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i가 0이던 1이던 9던 총 10바퀴를 만날 때마다 계속 컨티뉴 하니까 계속 위로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건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류 발생합니다. unreachable 코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코드를 썼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ontinue라고 하는 것도 조건문 없이 사용하는, 브릭처럼 조건문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컨티뉴의 사용 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i가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10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럼 0서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럼 처음에 i가 5가 아닌 순간에는 그냥 잘 찍을 겁니다. 0, 1, 2, 3, 4 이렇게 잘 찍을 거예요. 자, 4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4까지 찍고 나서 닫힌 중괄호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i는 5가 됐죠. i는 5가 됐으면 똑같이 5라고 하는 놈은 10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안으로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i가 5니까 참이야. 그러면 컨티뉴가 됐죠. 컨티뉴가 됐으니까 컨티뉴는 결국엔 닫힌 중괄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려버린다고요. 밑에 코드들을 실행하지 않고. 그럼 5일 때는 i가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히죠. 그래서 5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바로 6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6일 때는 이놈이 false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6부터는 제대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게 되면 5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를요, 이렇게도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도 카드 팻말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얘 보면서 막 설명을 하면 얘가 이제 맞추는 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만약에 설명을 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이 패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걸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히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티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i는 0서부터 9번까지 계속 진행하다가 어떤 특정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패스한 겁니다. 그러면 밑에 것들의 데이터들을 실행문들을 다 실행하지 않고 그냥 위로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컨티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중법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법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이익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중법문에서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5번까지입니다. 그 5보다 작다까지입니다. 그럼 i는 0부터 4번까지 돌겠죠. 그럼 총 몇 바퀴 돕니까? 바깥의 건 5바퀴 돌죠. 자, 안에 걸 보도록 할게요. 안에 거 같은 경우에도 j는 0서부터 시작해서 j는 5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서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돌 거고요. 자, 0서부터 4번까지 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5바퀴 돌겠네요. 그럼 바깥의 거 5바퀴 돌고 안에 거 5바퀴 도니까 총 전체 이 이중법문은 25바퀴를 도는 5 곱하기 5 해서 25바퀴를 도는 이중법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j가 3일 때 컨티뉴를 했어요. 그럼 일단은 앞에서 불이익으로 봤을 때랑 아주 유사하죠. 자, 그럼 잠깐만요. 네, 불이익이랑 봤을 때랑 상당히 유사하죠. 일단 동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0부터 시작해서요. i가 0일 때 j는 0서부터 4까지 움직여야 되죠. 그럼 0, 1 찍었습니다. 그런데 2까지는 잘 찍었는데요. j가 3일 때는 뭐 하래요? 컨티뉴 하래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이 컨티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괄호를 대체하는 거죠?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니까 얘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건 이 중괄호의 원래 역할이 뭐였었는데, 이 중괄호는 j 플러스라고 하는 증감으로 올리는 중괄호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컨티뉴라고 하는 것이 대체하는 중괄호가 이 안에 있는 j라고 하는 것을 인덱스로 가지고 있는 포문의 중괄호고요. 이 중괄호를 대체하니까 결국에는 이 컨티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컨티뉴가 올려서 여기다 올리는 거란 소리죠. 결국에는 이 중괄호랑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컨티뉴잖아요. 그럼 i라고 하는 바깥쪽 포문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j가 3일 때만 찍히지 않는 거고 i는 여전히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0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0서부터 4까지 해야 되는데 3일 때는 그냥 패스한 거니까 실제로 i는 0, 1, 2, 3 원래는 i가 0일 때 j는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총 5개씩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3이 빠져있는 형태로 4개씩 나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건 몇 번 출력되는 거죠? 바깥에 폼은 i라고 바깥의 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얘는 여전히 5바퀴를 돌 텐데 안에는 j가 0서부터 4 중에서 3일 때는 그냥 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0, 1, 2, 4일 때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럼 안에는 총 몇 바퀴 돌아요? 4바퀴 돌죠. 그러면 바깥의 건 5바퀴 돌고 안에선 4바퀴 도는 게 아니라 5바퀴 돌지만 한 바퀴는 패스가 돼서 출력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 출력하는 이 라인의 수는 20 라인이 되겠죠. 20 라인이 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괜히 출력의 라인 수를 말씀드려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엔 컨티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중괄호, 닫힌 중괄호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브릭에서도 레이블을 썼었잖아요. 컨티뉴에서도 똑같이 레이블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바깥쪽 포문에다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포스1이라고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이니까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 붙어있겠죠. 점프할 위치. 컨티뉴, 뭘 컨티뉴 해라? 포스1이라고 하는 중괄호를 컨티뉴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괄호가 원래 정상적인 대체하는 중괄호, 닫힌 중괄호인데 이게 아니라 포스1이 가지고 있는 중괄호를 대체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포스1이 가지고 있는 중괄호, 이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중괄호는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얘를 대체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이동시키라는 소리입니까? 여기로 이동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원래 이 바깥의 중괄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I++ 시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포스1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컨티뉴 포스1이라고 하는 건 이 레이블을 대체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파란색 얘를 대체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I를 증가시키는 곳으로 가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J가 3인 경우에는 I를 바로 증가시킵니다. 그럼 보세요. 00, 01, 0이 다음에 04가 아니라 바로 I가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I가 2일 때 I, J는 0, 1, 2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지금 동작이 다르죠. 내가 첫 번째 그냥 컨티뉴를 하게 되면 이 컨티뉴는 요 위치로 가는 거고, 내가 이 포스1이라고 하는 것에 레이블을 달아놓고 바깥쪽 포문에다 레이블을 달아놓고 그러고 나서 컨티뉴 포스1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위로 I가 플러스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씩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서는요, 제어문 5개랑 제어 키워드 2개 배우셨어요. if, switch, 선택 제어문 2가지 배우셨고요. 반복문으로서는 for문이랑 while이랑 do while 이렇게 3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어문은 총 5가지를 배우셨고요. 제어 키워드로는 브릭과 컨티뉴라고 하는 걸 배우셨습니다. 브릭과 컨티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도 쓸 수 있지만 다중 for문, 다중 while문이나 다중 for문처럼 다중 반복문을 탈출할 때는 각각 레이블을 같이 써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제어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어 키워드는요, 그냥 그거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짜려면 정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제어문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조금만 반복해서 이해할 때까지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